이제는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전국이 열렸습니다. 대선까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도 대선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서 지역 현안을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충청권 현안, 뭐가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이 탄핵 국면에서 한 가지는 좀 명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얘기는 네. 이제 뭐 청와대 대통령실 네. 둘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죠. 세종으로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여야 네. 할 것 없이 정치권 공감대가 생긴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는 사실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네. 예, 대선 전국이 시간이 없어서 아마 세세한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지역 출신의 영향력을 얼마큼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히려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출신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게 무슨 쉽게 얘기하면 대선 캠프에 얼마나 들어가고 캠프에. 그리고 후보군에 얼마나 네.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인 네.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입돼야 그렇죠. 된다. 예, 영향력을 행사할 네. 수 있는 사람들이 캠프에도 들어가고 또 네. 정책이나 공약에 직접 만들어서 제안할 네. 수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네. 지금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은 당장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민주당은 그렇죠. 예, 사실 원톱 체제가 확실하고 이재명 대표 경선 후보 등록 준비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잠룡만 14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뚜렷한 원탑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오히려 보십니까? 저는 이제 후보군을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네. 지자체장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네네. 문제나 지역의 이슈를 잘 경험하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향력이 네. 전체적인 공약이나 또 향후 방향이 있어서 네. 지역 중심으로 변할 수 있는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사실 이 중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나 이장우 대전시장들도 잠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들이 실제 레이스에 참여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렇죠. 세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세가 작다. 현재 세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TK를 중심으로 한 네. 또 수도권 보수. 네. 수도권 보수도 이제 서울 쪽하고 인천이나 경기 쪽하고 조금 더 뉘앙스가 달라서 다르죠. 예, 그런 그룹들이 이미 이제 움직임도 있고 네. 일정 부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를. 네, 네. 그에 비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청권 단체장의 경우에는 네.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중도 확장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라 그럴까요? 김재섭 의원이 친윤 중진들을 향해서 제거해야 될 고름이다.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뜬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없죠.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연대가 만들어질지가 연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얘기하는 친윤하고 반윤 그동안에 네. 또는 탄핵에 찬성 반대 그룹이 이미 나눠졌지만은 네.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네. 말씀드렸던 TK나 저희 충청권이나 네. 또는 수도권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이 판을 만들어갈지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후보가 이기는 전략도 거기서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을 내세워 갖고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개인을 예상이 내세워선. 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층 표심 공략,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해서 여야가 각각 제일 좀 공들여야 될 부분은 이거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이제 중도층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네. 크게 보면은 저는 20, 30대층이 하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스윙부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죠. 예. 20, 30대층의 경우에는 무엇을 약속하느냐에 아주 민감한
그렇죠. 예, 이거 그렇죠. 이념하고 거의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한쪽이 지금 20, 30대의 문제고요. 또 다른 축이 사실은 저희 충청권이라고 보거든요. 중도 표심에. 중도 표심이 예. 20, 30대가 충청권이다. 예, 그래서 네. 이 충청권이 어떤 쪽이랑 연대하느냐, 네. 또 어떤 쪽에서 저희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데 따라서 네. 사실 그 중도층 표심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20대 남성들이 뭐 윤석열 지지자가 일부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대녀들은 사실은 뭐 민주당 지지 세력이 비교적 확고하고요. 충청권도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건 저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히 보지 20, 않습니까? 30대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탄핵 집회에 나와서 네. 실제 움직였던 그 청년층들의 경우에는 네. 저는 이념적인 색깔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네. 이미 탄핵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제시하느냐, 네. 어떤 방향으로 향후 국정이 운영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네. 거기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탄핵이 끝난 상황에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네. 민심이 움직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다. 저는 조금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선에 임한다 그러면. 네. 왜 그러면 지금은 심판은 이미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망적 투표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이 어떻게 갈 건지라고 네. 하는 전망을 바라보고서 특히 중도 표심은 네. 저희 충청권도 마찬가지고 뭐 대표 주자가 없거든요. 양쪽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에. 그리고 20, 30대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낮은 낮다. 집단이기 때문에 무엇을 제시하냐, 무엇을 우리에게 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히 해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탄핵 맞습니다. 민심에 기대지 마라. 예, 저는 네. 탄핵은 이제 이미 끝났고요. 네, 네. 그 이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네. 앞으로 5년 동안 다음 대통령 뭐 이제 개헌이 있으면 뭐 기간이 줄 수도 네,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민생을 해결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저는 지지가 금방 빠질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중도의 경우에는 네. 금방 빠질 가능성이 있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정치권에서 뭐 지금 핫하게 제기되고 있는 개헌. 이것도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헌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왜 네. 그러면 개헌을 통해서 정부가 운영되는 기본 틀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개헌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주된 거로 내세울 것은 표를 얻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개헌을 매개로 네, 네. 다른 이슈를 같이 연결해서 세력을 확정하거나 지지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개헌 자체로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네. 개헌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체감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은 오히려 지금 반 이재명 그룹 쪽에서 네. 개헌을 매개로 네.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